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우주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합니다. 위성 개발과 우주 탐사, 지구 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연구팀이 암세포 내 면역 항암 치료를 방해하는 핵심 인자를 세계 최초로 찾아냈습니다. 실험쥐를 대상으로 이 인자를 억제한 결과 조직 내 면역 세포가 증가하고 항암 치료 반응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태양 전지에 보호 필름을 씌우는 공지화 기술을 이용해 1000시간 동안 작동한 뒤에도 초기 효율의 85% 이상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운 계절에 잉태된 사람이 더울 때 잉태된 사람보다 비만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추운 계절에 잉태된 사람이 건강에 좋은 갈색 지방 조직의 활성이 더 높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장기 주변에 지방이 축적될 가능성이 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이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2025 스페이스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우주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주청은 우즈베키스탄과 위성 개발, 우주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탈리아와는 우주 환경, 우주 탐사, 지구 관측, 위성 항법 등의 분야에서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요세프 아쉬바허 유럽 우주국 국장과도 양자회담을 열고 네트워크 운영 및 지상 데이터 시스템, 우주 탐사, 위성 항법 등 관심 분야 활동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사의 온라인 생중계를 살펴보면 조니 김을 태운 러시아 소유주 MS-27 우주선이 한국 시각으로 8일 오후 2시 27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조니 김은 이번 임무에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약 8개월간 머물며 과학조사와 기술 시연 임무를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4년 캘리포니아주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 김은 현역 군인이자 의사 경력을 갖고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돼 미국에서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달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강한 바람과 울창한 소나무 숲 등 다양한 요인이 꼽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온과 강수량을 통해 근본 원인을 들여다봤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상위성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난달 22일 13시 10분,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강한 서풍을 타고 동해로 뻗어갑니다. 26일, 경북 동쪽 지역이 순식간에 연기에 휩싸입니다. 시속 8.2km에 이르렀던 강풍, 타기 쉬운 소나무 숲 등이 전례 없던 확산 속도의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소나무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최근 산불이 대형화하는 원인으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나무가는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냐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척박한 토양에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먼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잘 자라서 낙엽도 떨어뜨리고 막 그러면 이제 토양이 비옥해지지 않습니까? 산불의 근본 원인은 소나무가 아니라 지구온난화, 한반도에 찾아온 급격한 기후변화입니다. 온난화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폭염이나 집중호우나 혹은 폭설이라든지 태풍이나 가뭄이나 산불 등 다양한 그러한 어떤 극한 현상들의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워서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산불 위험은 8.6%, 2도 오르면 13.5% 높아집니다.
강수량도 핵심 요인입니다. 봄 강수량이 100mm 미만, 건조한 상태에서는 산불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역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면서 12월에서 2월까지 영남권 강수량은 13.8mm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고온 건조한 날씨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건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금년도 1월 달에 발생한 미국 LA 산불, 또한 2월 달에 발생한 일본 이와타현 산불 등이 좀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공통점은 산불 발생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상시화하고 대형화하는 산불.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24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산청, 하동 산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발생해 대형 산불로 또 번지지는 않을까 관계 당국은 노심초사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저수지로 날아듭니다. 물을 채워 산불 현장으로 곧장 날아가 주불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육상에선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600여 명이 불길에 바짝 붙어 불을 끄고 확산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꼬박 24시간을 채우고서야 하동 산불의 주불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해발 고도와 주위에 갖춰진 임도로 접근이 쉬웠습니다. 낮은 해발 고도와 함께 잘 갖추어진 임도야말로 이렇게 위난한 어려움을 겪을 때, 산불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발생 3시간 30분 만에 산불 2단계 발령이 났지만 그나마 24시간 만에 주불이 잡힌 겁니다. 산불은 예초기 사용 과정에서 난 불티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산청 산불에 이어서 또 이번에 하동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조기에 좀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나면서 하동군 옥종면 7구의 마을 주민 300여 명이 대피하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으로 달려와 이재민과 진화대원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왔습니다. 우리는 적십자는 구호단체로서 어떻게 하면은 그 재난 현장에 그 이재민하고 또 우리 그 진화요원들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산청 하동 산불에 주불이 잡힌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발생한 산불로 70헥타르가량 산림 피해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또 헬기 조종사 등 산불 진화에 들어간 인적, 물적 자원을 생각하면 그만큼의 기회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암세포 내 면역 항암 치료를 방해하는 핵심 인자를 세계 최초로 찾아냈습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폐암 환자의 암세포에서 면역 회피를 유발하는 인자를 찾아내 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항암 치료 효과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쥐를 대상으로 이 핵심 인자를 억제한 결과 조직 내 면역 세포가 증가하고 항암 치료 반응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면역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암의 반응을 유도해낼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 전지에 보호 필름을 씌우는 봉지화 기술을 이용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탄소중립대학원 김동석 교수 연구팀은 태양 전지에 방수 방습 보호막을 씌우는 봉지 공정 후에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고 온도 85도, 습도 85%의 환경에서 1000시간 작동한 뒤에도 초기 효율의 85% 이상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 전지에는 전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TBP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연구팀은 TBP 대신 에틸렌 카보네이트를 적용해 물질이 고무 상태로 굳어버리는 유리 전이 온도를 80에서 125도까지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이 내열 태양 전지는 25.56%의 높은 효율을 달성했다는데 TBP 첨가제를 쓰지 않는 전지 중에서 최고 수준의 효율입니다. 추운 계절에 잉태된 사람은 더울 때 잉태된 사람보다 성장 후 비만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호쿠대 연구진은
추운 계절과 더운 계절에 잉태된 남녀 68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에 좋은 갈색 지방 조직 밀도와 활동성, 체질량 지수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추운 계절인 10월에서 4월에 잉태된 사람은 더운 계절인 4월에서 10월에 잉태된 사람보다 갈색 지방 조직의 활성이 더 높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내부 장기 주변에 지방이 축적될 가능성이 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 백색 지방 형태로 저장되는 지방을 태워 체온 유지를 돕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열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mRNA 백신의 작동 원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대유행 때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백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마 백신 한 번쯤 다 맞아봤을 텐데요. 백신은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원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일부를 이제 우리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 바이러스 일부를 외부의 적으로 인식하고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를 인지하고 없애는 항체라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백신을 접종할 때 만들어진 항체가 이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들어온 놈이구나 해서 인지를 하고 걔를 이제 공격해서 없애는 이제 그런 원리인 거죠. 예. 근데 백신 가운데서 mRNA 백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또 뭔가요? 그냥 백신은 이제 우리 몸에 바이러스 일부를 주입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을 때 이제 mRNA 형태로 넣으면 이제 우리가 mRNA 백신이라고 불러요. 이 우리 몸에 이제 그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인데 이 생명체는 이제 DNA를 청사진으로 중간에 mRNA를 거쳐갖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일부를 mRNA 형태로 우리 몸에 주입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 바이러스의 mRNA를 그 바이러스 단백질로 만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러스 단백질은 원래 우리 몸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얘를 외부의 적으로 인식하고 얘를 공격하는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어떤 mRNA 백신의 작용 원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국내 연구진이 이 mRNA 백신의 작동 원리를 또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mRNA가 이제 세포 안으로 어떻게 주입이 되고 전달이 되고 또 이 분해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제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을 한 건데요. 예. 이 mRNA를 우리 이제 몸에 주입을 하면은 이 mRNA가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세포 안으로 mRNA가 들어올 때 뭐가 도와주느냐? 그 핵심 물질 두 개를 이제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낸 거죠. 예. 이게 이제 황산 헤파란이라는 단백질이랑 양성자 이온 펌프라는 거거든요. 용어가 다소 어려운데 이 두 개의 물질이 그 mRNA하고 결합을 해서 이게 이제 서로 결합된 상태로 세포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용어가 다소 좀 어렵게 네, 좀 느껴질 수 어렵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mRNA가 세포 내에 유입되는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물질까지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mRNA의 분해 원리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 mRNA의 분해에는 이제 트림25라는 또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 트림25라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주입한 mRNA 자체를 이제 외부의 적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에 달라붙어 갖고 분해, 절단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백신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202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또 받았잖아요. 근데 그 노벨상 수상의 핵심 기술이 또 mRNA 백신의 효능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그 변형 염기라고 하던데 이 원리가 원래 분명하지 않았던 것들을 국내 연구진이 풀어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변형 염기 좀 이름도 어려운데 예. 이 변형 염기의 원래 이름은 에날메틸수도 유리딘이라고 좀 이름이 좀 다소 어려운데 예. 이 물질이 이제 하는 역할은 이거를 mRNA에 도입을 하면은 mRNA를 좀 보호하는 그 mRNA 좀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mRNA 그 안정성을 높여주는지가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앞서 그 연구진이 이 트림25라는 단백질이 mRNA를 분해한다는 걸 밝혔었잖아요. 예. 근데 이 그 변형 염기를 도입한 mRNA의 경우에는 트림25가 그 mRNA를 분해하는 즉 결합하는 이 결합력이 선적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림 25가 mRNA하고 결합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mRNA가 분해되지 않고 잘 보존이 되더라. 이걸 이제 밝혀낸 거죠. 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설명하신 그 황산 해파란 단백질과 또 양성자 이온 펌프 그리고 트림 25 이 세 가지가 이런 기능을 한다는 점은 또 어떻게 규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진이 알고 싶었던 거는 그 mRNA가 세포 내로 들어올 때 어떤 이제 인자들이 도움을 주고 예. 또 mRNA를 분해하는 거는 어떤 애들이냐 이게 궁금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물질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낙아웃 스크린이라는 이제 생명과학의 기법이 있어요. 이 낙아웃 스크린에서 낙아웃이라는 건 제거했다는 뜻인데 뭘 제거하냐면 이 개별 유전자를 하나하나씩 제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를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생쥐에게 어떤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면은 그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생쥐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낙아웃 스크린이라 그러는데 이번 연구에서 한 2만 개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이 낙아웃 스크린을 진행을 해서 그 mRNA 제어에 관여하는 그 핵심 인자 세기를 찾아낸 거죠. 그러면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그 mRNA의 작동 원리를 이제 새롭게 규명한 거잖아요. 예. 그 mRNA 세포 내 유입이랑 이 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작용 원리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 이런 거가 좀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건 이제 바꿔 말하면 mRNA를 활용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포 내 유입과 이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은 예. 굉장히 적은 양의 mRNA를 넣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을 넣은 것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쓰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약 만드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양을 좁게 쓸 수 있으면은 부작용도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많이 넣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선거 사무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달 4일까지는 사직해야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월 3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간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선상투표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됩니다.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그날 실시 예정이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가 하루 뒤인 4일로 미뤄졌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1일까지로 하루 연장됐고 성적 통지는 기존과 같이 7월 1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 개 국가에 부과한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무역 적자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 관세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나라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성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장 먼저 백악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상호 관세 17%를 부과받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미국 무역 적자를 빨리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eliminate the trade deficit with the United States. We intend to do it very quickly. We think it's the right thing to do. And we're going to also eliminate trade barriers, a variety of trade barriers that have been put up unnecessarily.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즉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nd would you be open to a pause in tariffs to allow for negotiations? Well, we're not looking at that. We have many countries that are coming to negotiate deals with us, and they're going to be fair deals. 앞서 서둘러 트럼프 대통령과 25분 동안 전화 통화를 진행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일본이 세계 최고 대미 투자국이라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その上で一方的な関税ではなく投資の拡大を含め日米双方の利益になる幅広い協力の在り方を追求すべきであるとこのように申し上げました。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부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El aumentar el 25%, que digamos no lo descartamos, pero preferimos seguir el diálogo antes de alguna otra medida.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지 시간 8일 이곳 워싱턴을 찾아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우리나라에 부과된 25%의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EU에 부가세도 내릴 것을 요구하자 EU가 일축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We stand ready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Indeed, we have offered zero for zero tariffs for industrial goods, as we have successfully done with many other trading partners.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EU의 비관세 장벽도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EU의 19%의 부가가치세를 내리고 농식품 분야 규제를 철폐해 미국산 돼지고기와 옥수수,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하지만 EU 측은 부가세가 회원국들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드러내면서 향후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EU 27개국 무역장관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우선이지만 결렬될 경우에도 대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We have to stay united. If you try to solve the problem on your own, this will not be successful.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맞선 보복관세 품목을 확정해 회원국들에 제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관세율은 25%이며 버번 위스키를 비롯해 와인과 유제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가 회원국 표결을 거쳐 예정대로 15일부터 1단계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할 경우 세계 경제 규모 1위인 미국과 3위인 EU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가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87조 원보다 17조 7천억 원 증가한 규모로 2년 만에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이 경기 둔화 여파로 줄면서 재정 적자와 비율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1,175조 2천억 원, GDP 대비 46.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국가 순자산은 635조 4천억 원으로 65조 6천억 원 증가했는데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15%의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국가가 보유한 유동 투자 자산이 199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 청사 재산 가치는 8조 5천억 원으로 세종청사가 3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2조 900억 원, 경부고속철도는 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 산불이 진화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동군을 비롯한 곳곳에 다시 산불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주말까지 여러 차례 비 소식이 예보돼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